모사드도 그렇고 IRGC도 그렇고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얘네들은 T4 텟입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은 꼭 갚아서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안보가 굳건히 선다라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순히 여기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낸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은 가는데 뭐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3년 갈 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제가 그 크리스탈볼을 가진 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근데 5차 중동전으로 갈 것이냐 크게 갈 것이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에서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TV 뉴스를 들으시면 이스라엘 사태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정세의 불안정은 결국 경제적 파급 효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국가나 또는 하나의 동맹체가 뭐 사회적인 조직체가 다른 사회 조직체를 침범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때는 5배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준비할 게 많고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정파 물론 20년의 평화의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느슨해진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뚫고 일시에 수백 명의 게릴라들이 침입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습니다.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마스 가자 지역을 완전 봉쇄한 상태에서 1분마다 에어스트라이크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들의 관심은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며 원인은 무엇에 있으며 미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안보 자세는 어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양 중동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에도 한번 뵀습니다만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원 전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두 분 먼저 장지양 센터장님께서 먼저 한번 이번 사태를 예측 못하셨죠? 예측 못했죠. 이 사건을 예측했다면 예측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을 했거나 네. 아니면 신내림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죠. 네. 이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떤 백승훈 연구위원께서도 마찬가지죠. 네, 비슷합니다. 뭐 하마스에 무슨 어떤 연결이 돼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걸 전혀 알 수는 없죠. 하마스에 연결이 돼 있어도 하마스가 이거를 소수만 알지 다수에게 알렸겠습니까? 이번에 알카심 여단이 주도해서 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지양 센터장님부터.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네.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어쨌든 우리가 중동 지역에 그렇게 밟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 대 이스라엘에만 이제 이게 약간 이분법으로 초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틀 전에도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나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봐 왕세자도 하마스를 지지하나 봐.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는 2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과 저 떨어져 있는 국제사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주고 있는 서한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네. 예전에 우리가 얘기 들었던 PLO의 예. 최대 정파인 파타가 구성하고 있는 정부거든요. 네. 이 둘을 같이 봐야지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빈살만 왕세자가 나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그리고 정치체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한다까지 말은 안 했지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협상 대상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이지 하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하는 양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2022년 11월에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정말 극우 성향의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진짜 긴장을 많이 고조시켰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는 여전히 뭐 진보 세력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평화를 같이 유지해서 공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군이 정말 가자 지역을 봉쇄를 해서 사실 정치적이지 않은 주민들까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백승훈 전임연구위원께서도 한 말씀 주셔야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마스 얘기는 하지 않고 살만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생존권, 자치권,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권, 생존권, 그다음에 그들의 그 거기서 그 국가를 건설하는 그거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마스는 교묘하게 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만이 의도하는 것은 2002년에 자기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해서 말했던 그 아랍 이니셔티브, 그 우리가 사우디 이니셔티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겁니다. 두 개의 국가론을 좀 지지하는, 이게 되게 좀 미묘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저희 모든 전문가들이 두 개의 국가론이 지금 형해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살만이 자기가 이제 세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얘기했던 두 개의 국가론을 쓱 꺼내면서 자기가 나가 이렇게 이끌어갈 리더야 하고 내가 중재자야라는 것도 씹는, 다시 한번 MBS가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던 그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방송도 나가고 보면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 뭐 아이들을 참수했다, 뭐 그 여성들을 참수해서 이렇게 했다. 그 CNN의 리포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터키 통신사 그 아나둘루가 국방부의 공식 문의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IS 스타일에 참수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거 밝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월 11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 탈 아이니가 어린아이들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됐다고 공식적인 데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백악관에 대해서 이제 이제 뉴욕 타임스나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통령이 직접 그걸 보고를 받거나 들었던 건 아니고 관련 보도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하고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해당 발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의 말과 언론 보도를 언급한 뿐이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당사자는 그런 사진을 직접 보거나 하마스가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그런 거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또 한 발을 빼는 이 무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특히 그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언론 보도가 너무 자극적인 걸로 해서 하마스나 또 ID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을 너무 악마화해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그런 식의 그런 그 경쟁으로 이렇게 소구되지 않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하마스 이번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은 하지만 과연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가, 특히 이런 그 전쟁 촉발 상황 그리고 이럴까 나선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 보도가 어땠으면 좋았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우리 장지영 센터장님 말씀, 백승훈 위원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하나의 현상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가 많은 세계 사람들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장지영 센터장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중동 전문가가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많지 않죠. 사실 저도 연구원에서 중동센터, 일본센터, 중국센터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우선 첫째 다들 한 나라만 맡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제 보스가 장 박사 중동에 오늘 레바논은 왜 그래? 사우디는 UAE는 예멘은 그럼 제가 어떻게 동시에 20나라를 관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중동이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중동 내에는 정치 전문가도 있고 경제, 문학, 뭐 역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많은 나라를 굉장히 여러 이 디스플린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힘든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괜시리 미국이 아니다. 워싱턴 DC를 가보시면 중국 문제 전문가는 저는 흔히 농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보다 중국 전문가가 더 많다. 미국 워싱턴 DC 안에. 일본 전문가, 중동 전문가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짜임새를 갖춰야 되는 게 선진국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4만 불, 7만 불 걸맞는 국가로 성장을 하려면 세계에서 제일 상대하기 힘들다는 아라비아 상인을 대하기 위해서는 중동 전문가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아랍센터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싱크탱크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전문가라고 모셔서 방송을 듣고 또 의견을 듣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진단의 한계, 여기서 빚어지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또 왜곡 이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좀 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장기영 센터장께서 중요한 지적이 하나가 중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하다. 전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비둘기 매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호 자유기업 원장 전 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0년 동안 평화 시기가 되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질곡 속에서 안주하게 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세파, 전통파 나눠져서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지금 하마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팔레스타인 피에로 말고 소수의 어떤 극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준비할 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후폭풍을 견뎌내야 되겠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빈살만 말씀을 왕세자 말씀을 했는데 이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했죠. 역사적으로 만약에 이런 전시 상황이 아니고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면 이거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하고 순이가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백승훈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앞으로 자기가 중동의 패권을 잡겠다라는 숨어있는 뜻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중재를 하겠다는 게 진짜의 뜻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를 통해서 패권을 뭐 강화하고 싶겠죠. 지금 정답이네. 흔히 예. 중동이라고 하면은 예. 아랍의 사우디, 페르시아의 이란, 그다음에 투르크의 튀르키예 튀르키예. 이렇게 세 나라가 자기네가 영내 패권이다, 헤제몬이다 이러면서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때에 정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가장 절호해기. 기회다. 백승훈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동의합니다. 네, 뭐 패권까지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력 확대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 분 말씀하신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형이하학적인 개념 돈 문제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란 자금 묶여 있는 60억 달러 풀었지 않지 않습니까? 스위스로 보내서 예, 스위스로 보내서 풀었죠. 네. 이게 지금 걸리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는 틀림없는 트집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자금 지원 문제가 하마스와 PLO 간의 어떤 이격, 멀어짐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993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서 이제 94년, 95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울 때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에로가 이겼어요, 아랍파트가. 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또 선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에로는 늘상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지원을 인도주의, 받아서. 네. 근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잘을 가느냐. 모르겠고 다들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부패 네트워크에 지쳐 있던 주민들에게 갑자기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청렴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가자지구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이런 정말 토착 세력이다. 그런데 피에로는 뭐 예전에 여러 나라를 전전을 하면서 소위 그러니까 세계적인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서구와도 네트워크도 많이 이렇게 굳게 해놨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정말 깜짝 놀라게 하마스가 피에로를 제치고 이겼습니다. 네. 그랬더니 피에로가 이 선거 무효야라고 했죠. 그래서 양측이 정말 서로 총질을 하고 싸웠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제 파타, 피에로의 최대 정파인 파타를 몰아냈죠. 네.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그 부정부패
이렇게 축제 이제 뭐 그 도대체 인도주의 자원금 다 어디로 갔냐 네. 이런 게 도화선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뭐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게 서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주적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못지않게 주적은 피에로의 파타거든요. 하마스에게. 하마스는 파타 보고 항상 부정부패, 돈 다 혼자 그러니까 막 헤쳐먹은 이런 조직. 그리고 이제 파타는 하마스한테 너무너무 잔혹한 조직. 너희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무슨 걱정을 해. 니네들이 로켓을 쏘면 정말 가공할 만하게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하는데 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해서 쏜다고 웃기지 마. 이러면서 맨날 서로 정당성을 가지고 다투죠. 두 분께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셨을 때 방금 부정부패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국 유학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의 학생들을 접해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학생들도 접해보기를 했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뭐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시장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본이 흘러 들어가게 하면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도 만들고 암 조직도 만들고 이상하게 유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데 결국 피에로의 그 파타 조직 아라파트가 만든 그 조직이 이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도 정권이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정부패가 누구에게나 있었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그 혈세라고 표현하는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의 예산 문제보다도 저는 결산이 늘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국정감사 때 보면 흐지부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미친 짓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백성원 위원님. 지금 이 전쟁이 여기서만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만 진행이 되면 또 뭐 그렇다 쳐요. 레바논에서 지금 미사일 날아가고 시리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이란도 지금 뭐 이라크도 뭐 자꾸 이래 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동의 패권을 생각하는 튀르키예, 사우디 미국도 항모를 보내고 상당히 확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거 1년이면 끝날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확전 가능성과. 전쟁은 장기전이 될 확률 어느 정도 장기가 될 거냐 그때 1차 2008년 2009년 그렇게까지 1년 이상 진행될 거냐 그런 제가 전망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끝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2차 그러니까 1차 가자 사태 그러니까 2008년 하마스 정권이 잡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얘네들 다 뿌리 뽑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사건이 처음 이렇게 큰 됐을 때 총 1,5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1,480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이었고 이스라엘은 14명만 군인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 하마스와 전쟁 치른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으로 가자 분쟁에서 처음으로 36만 예비군도 다 소집령을 내리고 지금 저도 군대 배치 분포도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가자 도시의 두께만큼 이스라엘 군대를 총 집결시켜서 아예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어찌됐건 칼은 어느 정도 뽑은 상태라서 이제 이제 지금 인질이 150명 잡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하고 그런 그 분석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컨틴전시 플랜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될지 그거를 하고 있어서 조율 중이지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요인 암살이라든지 늘 가자 하마스 사태에 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늘 했던 게 그 안에 있는 그 방공망이라든지 벙커를 다 작살내는 그런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마스, 모사드도 그렇고 IRGC도 그렇고 이란 혁명수도 됩니다. 얘네들은 T4 텟입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은 꼭 갚아서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안보가
국권이 선다라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순히 여기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낸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은 가는데 뭐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3년 갈 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제가 그 크리스탈 볼을 가진 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중기 이상은 갈 거다. 그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네. 근데 5차 중동전으로 갈 것이냐 크게 갈 것이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에서 이게 중동전이 이렇게 확전이 돼서 이렇게 그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구도 아랍 대 이스라엘, 중동 대 이스라엘 싸움으로 갔을 때 그 키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였습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같이 들어가서 전쟁들이 다 이렇게 확대됐거든요. 이집트는 지금 이미 뭐 이스라엘과 관계 이렇게 우린 중재하겠다고 개입 안 하겠다 선언해서 한 상태고 시리아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에서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이 있었다 하는데 저는 이게 아사드 정권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사드 정권은 지금 그런 그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확전해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 참여할 그런 유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때 그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에 봤을 때 그럼 걸프국, 사우디나 이런 국가가 그럼 오일 엠바고로서 얘네들은 전쟁은 참여 안 하지만 오일 엠바고로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왜 이스라엘만 도와주냐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어갔는데 지금 UAE나 다른 나라는 벌써 하마스에 대해서 비난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 하마스는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하겠다라는 거 보였지만 그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팔레스타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석유 엠바고나 이렇게 할 일도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 플레이어는 히즈볼라하고 그다음에 히즈볼라를 이렇게 그 지원하는 그 이란일 텐데 그 이란이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아마 머리를 많이 돌릴 겁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란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국지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아는 1차, 2차, 3차, 4차 정도의 그런 큰 대전으로 갈 건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플레이어들도 그렇게 들어올 국가가 많지 않고 네. 다 크게 될 경우는 그런 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전쟁이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상당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자 직구를 완전 봉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평화 이게 깨지고 확전이 된다. 그러면 소위 JCPO의 재복원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평화 이것도 다 망친 도대체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저렇게 탈레반한테 넘겨준 도대체 중동 정책에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는 무능의 대통령이 되고 그거는 트럼프한테 너무 좋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거를 확전해서 가게 그래서 미국이 지금 히즈볼라나 이런 데 경고를 세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전 만들지 마라. 우리 그건 그땐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기 그 바이든의 재집권이나 이런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을 봤을 때 확전 가능성 물론 이제 갑자기 급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갑자기 오판에 의해서 근데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는 뭐 만약에 그 사람이 학자라고 한다면 이런 걸 분석하는 뭐 학자라고 한다면 그거 확전을 가능성을 높게 볼 학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지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가 확전이라는 것을 이제 이 당사자들 말고 다른 국가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듯이 확전의 키는 이란이 제일 쥐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이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 조직들, 프록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정말 친이란 여러 군소 민병대들,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어떤 상태냐면 사실 뭐 작년에 그 히잡 강제 착용 때문에 이 국내에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하마스가 이란이나 우리 사실 정말 굉장히 지원했고 거기에 이렇게 뭐 도움을 받아서 이런 기습 공격을 한 거야. 이걸 지금 요즘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꾸 커지면 이란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거든요. 이 국내에서 안 그래도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시위 슬로건이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나 신경 쓰지 제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팔레스타인에 돈 좀 그만 써라. 이런 말이 정말 구호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번이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네들이 패권을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정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청중을 생각해서는 정말 이렇게 확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을 지필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손절하고 있거든요. 손절하고 예. 관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마스가 20년 동안 크고 작은 이슈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 잠시 숨어 있다가 마치 게릴라처럼 이번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게 된 배경이